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배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될 텐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언어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 언어들의 종류들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어떤 언어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 언어들은 각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짧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번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로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어떤 언어로 시작하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나 아니면 이 길을 먼저 간 경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은 더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죠. 그래서 경험에서 우러나왔으니까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그냥 이런 형태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자들이 말하는 커리큘럼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될 텐데요. 이러한 그림대로 가주면 좀 편리하게 편의를 좀 도모해서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좀 눈을 뜨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모식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일종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밑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자, 크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제가 나눠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보기 위해서 먼저 1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언어 C 언어도 있고 자바도 있고 그리고 파이썬도 있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가 우리가 있을 때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커리큘럼 강조하는 그 경험에 의한 강조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저는 자바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바가 C++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인데요. 여기서 객체라고 하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제가 벨 연구소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올 텐데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약 50년 가까이 프로그래밍의 기초로서 이제 모든 대학교, 이제는 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공과대학교 혹은 경영 이런 쪽에도 다 기초로 이제 이 언어를 배우게끔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C 언어로 물론 기초를 잡는 건 좋습니다. 이 기초를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좋은데 제가 자바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C 언어의 활용도는 솔직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언어들이 이제 생겨나고 소멸되고 이랬지만 이 C 언어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여기서 말하는 저급 언어는 어셈블러나 베이직이나 코볼, 포트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 언어에는 자바, C++, 파이썬 이런 등등의 언어가 고급 언어라고 보는데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공통점의 한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교에서 이런 C 언어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요. C 언어를 먼저 배우고 자바를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C 언어에 있는 내용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바를 먼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바를 배우면,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중에 하나가 자바 언어고요. 또한 얘는 오라클에서 지금 현재, 원래는 선에서 먼저 개발이 됐는데 오라클이 선을 합병함으로써 자바 프로그래밍이 이제 오라클의 소유가 됐는데요. 이것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바 프로그래밍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은데 이것을 마스터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JDBC라는, 이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의 약자로서 이런 JDBC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그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어떠한 웹 어플리케이션, 어플, 웹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실 줄 알게 되신다면 이제 거기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는 또 조회도 하고 활용도 하고 통계도 내고 등등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간을 저장을 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DB라고 흔히 칭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BMS라고 짧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과 MySQL 그리고 뭐 MS SQL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러한 SQL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거 자바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거를 DB 프로그램을 좀 배워서 이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베이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베이스가 명확하게 깔려준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것들만, 즉 자바와 즉 UI 단원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래밍이 되고 싶으면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등등의 언어, 사이드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언어들을 좀 배우셔가지고 이 기초에 되어 있는 JSP나 서블릿, 이거는 웹 기반의 이제 웹 페이지 제작할 때 상당히 필요한 언어들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전부 다 자바를 기초로 해서 확장된, 파생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으로 가고 싶다. 앱으로 가고 싶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지 이러한 앱 언어를 배우셔가지고 앱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웹앱 이렇게 나와가지고 웹으로 해서 이제 앱으로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2단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웹페이지 이쯤 되시면요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이 다 만들어진다면 뭐 이제 3단계 올라가셔서 MVC 패턴 디자인, 자바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는 딱 정해진 디자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 왜 있냐? 만약에 중구난방으로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짠다면 그걸 해석도 힘들고요. 또 어떠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막 다 그립니다. 그러다 보면 소스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또한 수정도 안 될 거고 유지보수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으로 정해놓은 게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딱 이런 프레임에 따라서 좀 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다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 기초만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해두시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뭐 AI나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빅데이터나 뭐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5G 이러한 개발자 쪽으로도 얼마든지 여기서 이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 이 베이스가 튼튼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경력이 한 5, 6년 이상 되면 웬만한 프로그램의 흐름은 다 읽어내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커리대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좀 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짧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죠. C 언어는 역사인데요. 얘는 미국 벨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는 인베디드 쪽을 많이 쓰고요. 인베디드는 칩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PCB 기판 이런 데다가 롬 같은 그러한 작은 소형 칩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심는 거를 우리는 인베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PLC 같은 경우는요, C 언어를 좀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장비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장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공장에서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시리얼 포트, 그러한 포트를 통해 가지고 꼽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이 장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인베디드 쪽이다라고 바라보면 되고요. C 언어가 예전에는 참 활용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많은 언어들이, 고급 언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앞에서 제가 이 언어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거 자바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미국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 이거는 객체라는 것은 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 그냥 모니터면 모니터, 아니면 TV면 TV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작과, 즉 기능과 속성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클래스화 만들어서 되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보안성도 좋고 이식성도 좋습니다. 추후에 제가 자바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그때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이 언어가 상당히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C++의 단점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게 바로 이제 자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에 비해서 메모리 관리도 역시 뛰어나고요. 충돌성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는 제가 적기로는 웹이나 앱만 이렇게 적어놨지만 지금은 인베디드도 먹고 있는 중이고요. 세계에서 거의 한 30% 이상은 지금 현재 자바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적극 홍보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프리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돈을 안 내죠. 라이센스비를 안 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언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시작하는 거 상당히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바로 파생이 된 게 또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용 운영체제나 미들웨어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웨어를 우리는 미들웨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묶어놓은 플랫폼인데요. 2007년 11월에 역시 출시가 됐고요. 자바의 기초한 프로그래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활용 분야는 이제 어플, iOS면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하는데 필요한 언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자바라는 언어를 배우시고 나면 이제 뭔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DBMS를 우리는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걸로 MySQL과 오라클이 있습니다. 둘 다 오라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라클사에서 1979년에 출시했던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서 UI상에서, 그냥 UI라고 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그러한 화면을 UI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를 쏘면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들어가서 이게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SQL이라는 SQL이라고도 부르는 이 언어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SQL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웹서버에서 이제 돌려주면 우리는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UI상에 이 데이터를 뽑아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짠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짧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어들이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상강에서 또 다른 걸로 이제 만나 뵐 텐데요. 아무튼 좀 이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고 어떻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제 각자 개인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리고 MySQL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DBMS를 좀 배우셔가지고 1단계 수준만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